이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상황이 왜 안 좋은지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온체인 데이터, 마켓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나서 올라가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또 왜 펀더멘탈이 좋은지 그리고 왜 미래가 밝은지 데이터들이 뉴스로 돌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저께는 혹은 지난주에는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 그 데이터들은 없었던 건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며칠 사이로 데이터가 달라질 수가 있나?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항상 올라오는 뉴스들, 데이터들은 언제나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후행성으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붙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 움직임 자체입니다. 자, 지난주 전체 방송 썸네일은 한 달간의 미션 완료였죠. 54K에서 들어갔던 이 모든 알트, 비트, 롱 포지션을 68K 도착하면서 익절했습니다. 코인을 스스로가 도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 매매로 하는 거지.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올라타. 그게 실제로 가면 어디까지 갈지 확신이 없으니까 익절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TA를 하고 진입과 익절 장소를 정한다는 의미는 그곳에서 익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고 이 리워드와 리스크를 계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착을 했으면 익절을 해야 돼요. 자리는 또 계속 나와요. 시장의 분위기, 유튜브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어땠어요? 오히려 다 와서야 이제 목소리가 커지죠. 이제는 간다. 이번 시즌이 몇십 K를 가느냐라던가 목소리가 커져요. 하루 이틀간 뉴스들은 또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해댑니까?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대중들과 뉴스들의 목소리가 커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맞고 떨어지죠. 떨어지는 요 하루 이틀간 갑자기 이틀 만에 안 좋은 얘기들, 왜 안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 무지성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흐름, 그 패턴에서 빠져나오셔야 100명 중에 80명에 속하지 않고 20명 정도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큰 프레임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패턴이고 자신이 해오던 방식인데 큰 프레임이 되면 다를까요? 불장이 오면 달라지냐고. 지금 우리가 아까 4시간 봉으로 보던 걸 지금 주봉으로 바꾸고 연 단위의 프레임을 보세요. 도착했을 때 이때쯤 돼서 이때 다 와서 이제 확신을 가지죠. 확신을 가지면 시장은 내려갑니다. 시장의 본질은 펌프 앤 덤프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려갈 때 54K에서 못 들어가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못 파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왜 불장이 와서 이때쯤이 왔을 때는 적절한 곳에서 적절히 팔 수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지금 적절한 곳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이 이 큰 프레임에서도 적절한 곳에서 팔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회원님들은 여기서 들어갔던 그 물량들을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여기서 팔았죠. 그러니까 모두가 수익화가 되어서 시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드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 불장 오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시드가 중요하다. 코인 개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코인 개수가 중요하다는 게 무조건 DC에서 코인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드가 큰 사람은 하루에 20-30%가 오르는 그 불장에서 하루마다 수익이 몇 억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드 자체가 크지 않으신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인 분들은 500%, 600%가 올라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건데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다 돼서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어떠한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시드를 계속 키워놓는 것이 맞는 방식인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나 그 장기 투자가 답이다. 그것이 좋은 거다라는 특히 초보 때 한 번쯤 겪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 워렌 버핏이나 코인계에서는 마이클 셀러 이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과 나의 상황이 같은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셀러다. 그 사람은 한 기업의 오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재용에 가깝습니다. 원래 코인 투자를 하기 전에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오너였어요.
지금도 오너고 그 CEO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2만 개인가 3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기업으로서지만 그분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2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3만 개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그 담보를 보통 2030년 즈음으로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때가 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전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 방식을 따라한다라는 게 맞는지,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 나는 정말 저 때를 보고 한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왜 매일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고 가야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가면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18, 17년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21년도에 돈을 실제로 벌고 수익하는 분들은 소수죠. 자, 30년까지 안 보고 그냥 올해 내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가정이지만 100K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불장이 왔고 94K를 터치한 다음 그대로 32K까지 떨어지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미친 듯이 94K까지 올라가면 그 엄청난 그 막 상상을 하면서 절대 못 팝니다. 우리 이미 17년도 21년도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이때도 100K 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맞고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결국 말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 사람들 다 내려가면서 팝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보면서 팔고, 그렇게 된다고. 이때도 돈 번 사람들은 적절한 곳에서 과감하게 팔고 적절한 수익에서 만족을 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코인 시장의 본질은 펌프 앤 덤프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익절할 때 익절을 하게 됩니다. 이 펌프 앤 덤프가 본질이라는 것과 코인의 미래가 발달하는 것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주 비트코인이 68을 처음 터치했을 때 17일자 멤버십 포스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큰 프레임으로 687이 저항 구간에 대한 첫 돌파 시도이고 급할 게 없고 좀 지켜보면 되고, 이제 앞으로 유동성 터치의 무빙 69 부근을 수입하고 아래로는 65를 터치하는 무빙이 언제든 나올 수가 있다. 이때가 17일, 그 이후에 69 수입 그리고 65 터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프레임에서는 이건 아무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예상하고 있었던 위아래 움직임일 뿐이고, 이 움직임 안에서도 할 거는 많죠.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코인들 한 4가지 정도가 있고, 멤버십에서도 추가로 말씀드린 알트코인들이 있죠. 멤버십에서는 이미 올라가면서부터 드린 얘기지만 이 68K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큰 저항대를 처음 건드리고 나서 그대로 뚫고 갈 수는 없다.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일단은 눌린다. 그 눌림이 어디까지 내려오나의 문제다. 아래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해칭 숏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석적으로는 일단 그 사이에 62K 여기까지 눌림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2K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서 포트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들어간 알트들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역시 여기 혹은 살짝 더 내려올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인은 우리가 알트니까 하여튼 그렇게 현재 상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불장 전 마지막 고비, 이 얘기처럼 이번에 이 눌림이 오히려 좀 더 깊거나 길게 나오는 것이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구간, 다음 구간인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확실한 트리거, 추가적인 게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고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이야, 혹은 잘못된 분석을 참고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더 큰 무빙과 막 과열된 그 불장이 왔을 때는 갑자기 냉철해지거나 제대로 된 분석을 참고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고. 더 안 된다까지 보지 않더라도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거의 아주 높다라고 봐야겠죠. 내가 이 코인을 왜 하고 있고 불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근데 불장에서 하고 싶은 그 방식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시간 프레임과 큰 프레임은 이어져 있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 68 터치 이후에 해칭으로 들어간
이 숏 포지션, 수익 코인이 이제 거의 지금 우리 TP까지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TP까지 가게 되면 뭐 수익은 아주 크죠? 25%가 넘습니다. 이 해칭 포지션이 우리에게 익절도 주고 있지만 수위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2.4 위로 마감을 하는 것은 확실한 비트코인의 시장 전환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수익코인과 비슷한 차트를 차트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플랜대로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무빙이나 매매가 보인다면 멤버십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방송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